자, 기체의 압력과 부피,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를 알아봅시다. 온도가 일정할 때 입자 운동 속도는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도는 입자의 운동 속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인자입니다. 따라서 온도가요, 낮으면요, 입자의 운동 속도는요, 느려지고요. 온도가 높으면 입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입자의 운동 속도가 커집니다. 기억해 놓고요. 이때 압력이 커지면 기체의 부피가 작아지고요. 압력이 작으면 기체의 부피가 커진다. 그러니까 입자의 운동 속도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누르는 힘이 하나였다가 두 개가 되면 압력이 증가되면서 꽉꽉 눌러지니까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외부 압력이 증가되면 기체의 부피가 감소되고 기체 입자의 충돌 흡수가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움직임이지만 공간이 넓을 때는 한 번 충돌할 걸 공간이 작아지면 두 번, 세 번 충돌하게 돼요. 그러면서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감소하게 됩니다. 외부 압력이 증가되면 기체의 부피가 이렇게 감소됩니다. 그러면 입자의 충돌수가 증가되고요. 용기 속 기체의 압력이 증가돼요. 그래서 내부 압력 증가가 일어난다. 외부 압력이 작아지면요, 외부의 힘이 작아지니까 점점점 밀고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외부 압력이 감소되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되고요. 입자의 충돌수가 감소되면서 용기 속 기체의 압력이 감소됩니다. 내부 압력이 감소된다. 자, 피스톤이 있으면요, 얘가 1이라는 힘으로 밀고 있으면 외부도 1이라는 힘으로 밀고 있을 때 이 모양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외부에 2배의 힘이 가해진다, 2라는 힘으로 누르면요, 부피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는 1이라는 힘밖에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변화가 되면서 부피가 작아져요. 부피가 작아지면 외부에서 2라는 힘이었었는데 충돌을 2배로 하면서 안에서도 2라는 힘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이 같아질 때 이렇게 부피가 유지됩니다. 자, 그러면 기체 입장에서 보면요, 아까는 기압이 1기압이었는데 이번에는 2기압으로 기압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외부의 압력이 증가되면 부피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줄어든다. 부피가 감소되고요. 그러면 공간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입자의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서 내부 압력도 증가하게 된다. 반면에, 자, 아까는 1이란 힘으로 누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힘이 뾰로롱 하고 사라진 거예요. 2분의 1이라는 힘으로 누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아까는 1과 1의 힘으로 평형을 유지하던 게 이번에는 내부가 1이고 외부가 2분의 1이니까 안쪽 힘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부의 힘도 2분의 1 되고 외부의 힘도 2분의 1 됐을 때 평형을 유지하면서 부피가 팽창한 상태로 머물러요. 그러면 내부 기압은 처음에 1기압이었는데 이제 2분의 1기압으로 기압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압력이 감소하면 외부에 누르는 힘이 1이었다가 2분의 1이 되면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고요.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감소하면서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같을 때까지 내부 압력이 감소되게 된다. 보일의 법칙, 온도가 일정할 때 기억해 두세요.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감소한다는 뜻이고요.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는 커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봅시다. 압력과 부피 값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감소하고요. 이 값이 일정하니까요, PV 값이 일정하다. 이게 보일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감소,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는 커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P 처음 압력과 V 처음 부피를 곱한 값은 나중 압력과 나중 부피를 곱한 값과 같다. 그래서 두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보일의 법칙은 PV는 어떻다? 일정하다.
P1, V1은 P2, V2다. 자, 이게 왜 나오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기체 부피의 곱은 일정하다가 보일의 법칙입니다. 암기해두세요. 자, 봅시다. 지금 1기압일 때 4V라는 부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PV 값은 4PV죠. 자, 기압이 2기압으로 높아졌어요. 그러면 부피는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곱한 값은 어떻죠? 그렇죠. 4VP, 4PV 이렇게 되네요. 다음 4기압으로 높아졌어요. 그럼 부피는 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4P 곱하기 V니까요. 4PV. 그래서 항상 PV 값이 어떻죠? 그렇죠. 같다.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일정하게 된다. 다음 여기를 P1, 여기를 V1, 여기를 P2, 여기를 V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관계가 있죠. 그럼 P1, V1은 4VP, P2, V2도 4VP. 서로 어떻죠? 같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다시 보일의 법칙은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일정하다. P1, V1은 P2, V2와 같다. 압력과 부피는 일정하다. 잘 기억해 두세요. 얘는 온도가 일정할 때만 성립합니다. 자, 다시 압력과 부피 관계입니다. P 압력과 4V라는 부피를 가지고 있을 때 둘의 곱은 4VP가 됩니다. 다음 2P일 때 2V가 돼요. 그러니까 압력이 2배 되면요. 부피는 2분의 1이 되면서 PV 값이요. 4PV 같게 됩니다. 서로. 만일 압력을 4P로 높이면요. 부피는 4분의 1 돼요. 이건 곱하기 4배가 됐는데 얘는 4분의 1배가 된 거지. 그러면 둘을 곱한 값이 역시 4PV입니다. 이래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이게 보일의 법칙이에요. 자, 가하고 나하고 다를 보면요. 다 쪽이 압력이 큽니다. 외부 압력이 크고요. 기체 압력도 크고요. 입자 충돌에서도 커요. 그런데 입자의 운동속도, 입자의 개수, 입자의 크기, 입자의 질량은 가나다가 같습니다. 그런데 부피는요. 가가 더 크죠? 그 다음 나, 다, 입자 사이의 거리도 가가 제일 큽니다. 다시 봅시다. 가, 나, 다가 있는데요. 가는 4V 4칸이고요. 나는 2V 2칸이고요. 다는 V 1칸입니다. 이때 압력이 1기압이고요. 여기 2기압, 3기압으로 합시다. 그러면 입자의 개수는 그대로 4개예요. 입자의 개수가 4개, 입자의 개수 4개, 입자가 빠져나가거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입자의 개수는 같다. 그치? 그 다음 입자의 크기도 변함이 없다. 입자의 개수도 같고 크기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질량도 같다. 그 다음에 온도가 같아요. 온도가 서로 같습니다. 온도가 같기 때문에 운동 속도도 같아요. 이 상태에서 외부 압력이요. 압력이 1, 2, 3으로 증가하면서 외부 압력은 가나다 쪽으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기체의 압력도 같이 증가해요. 공간이 작아지니까 안에서 충돌의 수가 증가하면서 내부 압력도 1, 2, 3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피스톤은 기억하세요. 자, 피스톤이 멈춰있다는 뜻은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같아졌을 때 멈춰있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가 1기압이면 이 피스톤 내부 압력도 1기압이고요. 외부가 2기압이면요. 피스톤 내부 압력도 2기압이고요. 외부 기압이 3기압이면 피스톤 내부 압력도 3기압이 됐기 때문에 둘이 힘의 균형이 맞춰서 멈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부 압력이 커지면요. 1에서 2, 3으로 이렇게 커지면요. 내부 압력도 1, 2, 3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외부 압력은 다 쪽이 크고요. 내부 기체 압력도 다 쪽이 큽니다. 당연히 충돌의 수도 더 다 쪽이 많다는 뜻이에요. 다음 부피는 가가 더 크네요. 그죠? 가가 부피가 더 크다. 부피가 크니까 입자 사이 거리도 가가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온도가 일정할 때 외부 압력에 따른 기체 압력과 부피 변화 보자. 외부 압력이 1기압에서 2기압으로 2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부 기압도 1기압에서 2기압으로 2배가 되면서 자, 요 피스톤이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너하고 너 친구가 서로 미는 거야. 그런데 힘이 똑같아서 멈춰 있는 거지. 너가 이리란 힘으로 밀고 여친도 이리란 힘으로 밀면요. 서로 힘이 똑같기 때문에 멈춰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너가 이리란 힘으로 밀면요. 여친이 이렇게 밀려나요. 왜냐면 이리란 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요. 자, 여친이 밀려가다가 똑같이 이란 힘으로 맞춰지면요. 이렇게 멈춰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외부 기압이 1기압에서 2기압이 되면요. 안쪽이 1기압일 때 평형을 유지하다가 얘가 부피가 줄어들면서 안쪽 충돌 횟수가 점점점 증가하고 2기압이 됐을 때 역시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기압과 내부 기압이 같아질 때 피스톤이 멈춘다는 뜻이에요. 외부 압력이 증가할 때, 즉 추의 개수가 증가할 때 기체의 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기체의 부피는 감소하게 됩니다. 만일 외부 압력이 작아지면요. 1기압, 1기압이었는데 이번에는 2분의 1기압이 돼요. 그러면 안쪽에서 이번에 밀고 갑니다. 2분의 1기압이 될 때까지. 그래서 둘 다 2분의 1기압이 됐을 때 피스톤이 멈춰요. 외부 압력이 감소하면요. 다른 말로 추의 개수가 감소하면 기체의 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기체의 부피가 증가한다. 다시 정리하자. 외부의 압력이 커지면 기체의 부피는요, 감소합니다.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외부 압력이 작아지면요, 기체의 부피는 커집니다. 그래서 외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기체의 부피가 커진다. 기억해 놓으세요. 대기압의 변화. 지표면 가까이에서는 중력에 의해 공기의 밀도는 똑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다. 그럼 밀도 한번 살펴보자. 자, 어떤 물질이 있는데요. 똑같은 부피에 얘는 입자가 4개 들어가 있고 얘는 1개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똑같은 부피일 때요. 부피는 같습니다. 자, 질량이요. A쪽하고 B쪽하고 어느 쪽이 크죠? 그렇죠? A쪽이 더 큽니다. 그러면 질량이 클수록요. 밀도는 크다. 밀집된 정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똑같은 부피일 때요. 어느 건 입자가 큰 게 들어있고 질량이 큰 게 어느 건 입자가 작은 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입자 개수는 같은데요. 질량이 이쪽이 더 큽니다. 그러면 똑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 큰 입자가 들어있는 쪽이 밀도가 큰 거예요. 그래서 밀도의 개념은요. 밀집된 정도다. 얼만큼 입자가 더 많이 들어있느냐. 또는 입자의 질량이 얼만큼 큰가. 어떨 때? 똑같은 부피일 때. 반드시 똑같은 부피일 때 비교를 해야 돼요. 자, 밀도를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자, 쌤하고 너하고 있는데 자, 머리의 밀도를 재고 싶대요. 근데 머리 크기가 틀리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요. 똑같이 잘라요. 부피를 똑같이 잘라. 너 머리도 선생님 머리도 부피를 똑같이 잘라. 그 다음에 양팔적으로 올려놔. 그러면 이쪽은 쌤의 머리 부피 똑같고요. 이건 너의 머리. 쌤의 머리와 너의 머리를 같이 양팔적으로 올려놨더니 쌤의 머리 쪽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질량이 큰 거죠? 그렇죠. 쌤의 머리가 더 질량이 큰 겁니다. 그러면 자, 쌤 쪽이 밀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피일 때, 부피는 같을 때 질량이 큰 쪽이 밀도가 어떻다? 그렇다. 크다. 자, 다시 부피는 서로 어떻다고요? 같을 때, 똑같은 부피를 잘랐을 때 질량이 자, 쌤 쪽이 크다. 그러면 쌤이 밀도가 큰 거다. 돌머리다. 또는 너는 머리가 텅 비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밀도를 비교할 때는 뭘 맞춰준다? 그렇죠. 부피를 맞춰주고 질량이 클 쪽이 밀도가 크다. 또는 자, 똑같은 질량일 때요. 얘가 만약 일정하면요. 부피가 작을수록 밀도가 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되돌아가서
대기압의 변화는요. 지표면 가까이에서는 중력에 의해 공기의 밀도가 커지면서 자, 대기압이 크다. 자, 지구가 있으면요. 지구의 중력이 지표 부근에서는 큽니다. 그래서 지표 부근에는 공기 입자들이 많아요. 지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공기 입자들이 이렇게 성글게 배치가 됩니다. 그럼요, 밀도는요, 입자가 많을수록, 똑같은 부피의 입자가 많을수록 밀도가 커요. 그래서 지표 부근이 더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지표 부근이 밀도가 커서 기압이 크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밀도가 작으니까 기압이 낮아진다.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올라갈수록 중력이 작아져서 공기의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대기압이 작아진다. 자, 다르게 이해해 봅시다. 지구가 있으면요, 대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 서 있으면요, 나는 요만큼 크기의 공기 기둥에 이렇게 눌리는 것처럼 돼요. 근데 위로 주르르 올라가면요, 내가 여기 서 있으면요, 요만큼 공기 기둥에 눌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쪽에는요, 커다란 공기 기둥에 눌리기 때문에 기압이 높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누르는 공기 기둥의 높이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다. 이렇게 이해도 됩니다. 그럼 풍선 입자가 있는데요. 자, 아래쪽은 세게 누르니까 부피가 작은 거고요. 위로 갈수록 기압이 작아집니다. 아래쪽에서는 10이라는 힘으로 눌렀는데 바깥쪽에서, 즉 대기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점 주변의 기압이 작아져요. 그러면 외부의 기압과 같아질 때까지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어떻다고요? 그렇죠. 기압이 낮아진다.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풍선이 점점점 커진다. 외부 기압과 같아질 때까지 풍선은 팽창하게 됩니다. 보일러 법칙과 관련된 생활 속 현상.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과자 봉지가 팽팽해진다. 헬륨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 커진다.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대기압이 작아져서 과자 봉지나 풍선 속 기체의 부피가 증가한다. 다시 봅시다. 자, 지표면이 있으면요, 대기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그러면 아래쪽은 요만큼의 대기가 누르는 거고요.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요만큼의 대기가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을수록, 지표 부근에 있을수록 기압은 어떻다고요? 높다고요. 그래서 풍선이 작아요. 위로 올라가면 주변 기압이 작아지니까요, 풍선이 점점점 커지는 거다. 과자 봉지도 마찬가지다.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방울은 수면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커진다. 수면에 가까워질수록 압력이 작아져서 공기의 부피가 증가한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요, 수심이 깊을수록 물이 이만큼 눌러요. 수심이 얕으면 물이 이만큼밖에 안 누릅니다. 그러면 깊은 곳에서는요, 이렇게 기포가 요만하다가 얕은 곳으로 올라오면요, 주변에서 누르는 압력이 작아져요. 아까 이만큼 힘으로 눌렀는데 이번엔 힘이 작아지니까 이렇게 공기방울이 커집니다.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커지게 돼요. 공기 주머니가 들어있는 운동화는 발바닥에 전해지는 충격을 줄여주고요. 감압 용기입니다. 감압 용기에 과자 봉지를 넣고 감압 용기 속 공기를 빼내면 과자 봉지가 팽팽해진다. 감압이란 뜻은요, 압력을 줄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과자 봉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용기 내 압력이 1기압입니다. 그러면 과자 봉지도 1기압으로 서로 평형을 유지하면서 모양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때 용기에서 공기를 뾰로롱 하고 빼내요. 그러면 기압이 2분의 1 기압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안쪽은 1기압이고 바깥쪽이 2분의 1기압이니까 안쪽이 힘이 더 세요. 그러면 봉지가 이렇게 밀고 갑니다. 팽팽해지면서. 자, 그래서 팽팽해진다. 용기 속의 압력이 줄어들면서, 자, 과자 봉지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상태가 되면서 밀고 나가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진다. 자, 이렇게 공기가 쌓여 있는데요, 아래쪽에는 공기가 많이 누르니까 기압이 높은 거고요. 위로 올라가면 공기가 작아지니까 기압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럼 비행기를 타고 쭉 올라가면요, 기압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주변 기압이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내 귀에 보면요, 고막이 이렇게 있는데요,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 기압이 낮아지니까요. 내부 압력은 고막의 안쪽, 우리 몸 안쪽의 압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외부 압력이 줄어든 거예요. 얘가 줄어드니까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공기가 이렇게 밀고 나갑니다. 그럼 고막이 이렇게 밀려 나가요. 그러면서 귀가 먹먹해지는 겁니다.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꼭 닫아둔 빈 페트병은 비행기가 착륙할 때 찌그러진다. 자, 착륙하면요. 더 기압이 높은 곳으로 오는 겁니다. 그럼 페트병이 이렇게 있는데요. 주변 기압이 더 세지니까 쪼르륵 하고 쪼그러드는 거예요. 천연가스를 부피가 작은 가스통에 높은 압력으로 압축하여 저장한다. 우리 가스통을 이렇게 보면요. 가스를 집어넣으면서 압력을 막 가해요. 그래서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압력을 높여서 액체로 만들어버리는 거고요. 자동차 에어백은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하면서 탑승자에게 전해지는 충격을 줄여줍니다. 자전거 공기 펌프를 누르면 부피가 줄어들면서 압력이 커져서 타이어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주사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주사기를 누르면요. 안에 압력이 커지면서 공기가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샴푸통의 꼭지 부분을 누르면 내용물이 흘러나온다. 다 똑같은 원리예요. 자, 기체의 온도와 부피. 기체의 온도와 부피와 관계를 살펴봅시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분자의 입자의 운동이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충돌의 수가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 때는 이 정도 움직이던 입자가 온도가 높아지면요. 이렇게 빠르게 운동한다는 뜻입니다. 자,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요. 기체의 부피는 커져요. 왜냐하면 온도를 높이면요.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운동 속도. 그러면 똑같은 공간일 때 얘는 한 번 충돌할 걸 똑같은 공간일 때 얘는 두 번 충돌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부 압력이 커집니다. 자, 충돌의 수가 증가하면서 내부 압력이 커지고 기체의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작아집니다. 온도를 낮추면요.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가 감소해요. 원래 이 정도 운동하던 놈이 온도가 낮아지니까 운동이 느려진 거야. 외부는 1기압이었어요. 아까도 내부가 2기압이었어. 근데 온도가 낮아지니까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바깥은 1기압인데 안쪽이 2기압이 안 돼요. 그러면 1기압이 같아질 때까지 점점점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온도를 낮추면요.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가 감소되고요.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감소됩니다. 감소. 그러면서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게 돼요. 자, 이게 샤르르 법칙인데요.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높아지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샤르르 법칙은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기체에 적용된다. 봅시다. 0도씨 때 기체 부피가 요만했는데요. 자, 외부에서 1기압이 작용했다고 합시다. 자, 온도가 올라가면요. 내부에서 기체 분자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내부 기압이 점점점 증가해요. 내부 기압이 증가하면서 부피가 커지고요. 1기압과 똑같은 내부 기압이 될 때까지 팽창을 합니다. 그러면서 온도가 높아지면요. 분자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점점점 부피가 팽창해요. 또 온도가 높아지면 점점점 팽창합니다. 그래서 가나 다를 보면요. 온도 올라가고 있고요. 점점 부피는 커지고 있고요. 운동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입자 간의 거리도 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다가 같은 건요. 입자의 개수. 자, 밖에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입자 숫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수는 그대로고요. 입자의 크기도 동일하고요. 입자의 질량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샤르르 법칙은요. 반드시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안쪽 벽을 마구마구 충돌합니다. 그러면서 부피가 커지게 돼요. 부피가 커지니까 입자 사이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게 된다.
입자의 개수나 크기, 질량은 변함이 없다. 이게 샤를의 법칙입니다. 샤를의 법칙,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1도 높아질 때마다 0도실 때 기체 부피의 273분의 1씩 증가한다가 샤를의 법칙입니다. 그럼 이걸 알아봅시다. 자, 샤를의 법칙에서 보면요. 여기 기체 부피가 V0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1도가 높아지면요. 얘를 273조각을 내요. 그러면 요 한 조각, 요 조그만 한 조각은 원래 V0 부피, 0도씨 1기압일 때 부피에 273분의 1만큼 되는 크기예요. 요 한 조각이. 그럼 온도가 1도 올라가면요. 요 한 조각이 붙습니다. 자, 그리고 2도가 되면요. 두 조각이 붙어요. 3도가 되면요. 세 조각만큼 늘어납니다. 부피가.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원래 부피에다가 한 조각씩 늘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원래 부피는 V0고요. 그 다음에 늘어난 부피는요. 273분의 1이에요. 어디에? 처음 부피에. 그러면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부피는 원래 부피에다가 얼만큼 증가하냐면 273분의 1V0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V0에 해당되는 게 0도씨 1기압일 때의 부피예요. 0도씨 1기압일 때 부피를 V0로 놓은 겁니다. 그러면 0도씨 1기압일 때 부피에 273분의 1씩 증가해. 어떤 때? 1도씨 올라갈 때마다. 그러면 2도씨가 되면요. 원래 V0고요. 자, 273분의 2만큼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하나 요만큼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2도씨가 되면. 3도씨가 되면 세 조각이 붙죠? 그러면 3도씨가 되면요. 원래 0도씨 1기압일 때 부피에 273분의 3만큼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래 부피고요. 원래 부피고요. 언제? 0도씨 1기압일 때 부피입니다. 그 다음에 273분의 1V0는 증가한 부피예요. 자, 그리고 요건 1도실 때의 부피입니다. 그럼 얘는 2도실 때의 부피죠. 얘는 3도실 때의 부피입니다. 이건 원래 부피, 이건 증가한 부피. 그럼 쪼르르 가서 자세히 보면요. 여기에 온도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자, 어떤 온도에서의 부피는요. V0 원래 부피에다가 그 다음 273분의 T V0 이건 섭씨 온도입니다. 섭씨 온도 부피만큼 증가하게 돼요. 이건 증가한 부피다. 그래서 이게 샤를의 법칙의 공식인데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해줄게요. 자, 샤를 법칙과 관련된 생활 속 현상. 도로를 달리면요. 자동차 타이어가 팽팽해진다. 샤를의 법칙을 확인해 봅시다. 자, 압력이 일정할 때, 외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증가했을 때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템퍼러처가 증가하면요. 볼륨이 커지게 됩니다. 또는 온도가 낮아지면요. 부피가 감소하게 돼요. 이게 샤를의 법칙이야. 무엇이 일정할 때? 그렇죠.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측정하는 게 샤를의 법칙입니다. 도로를 달리면 자동차 타이어가 팽팽해진다. 타이어가 도로면과 마찰하면서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부피가 커지면서 팽팽해지는 겁니다. 열기구 속 풍선 속 공기를 가열하면 열기가 떠오른다. 자, 열기가 있었는데요. 얘를 가열해버리면요. 기체의 분자 온도 속도가 빨라져요. 그럼 내부 압력이 커지면서 풍선이 이렇게 팽창합니다. 그러면서 밀도가 감소하면서 무게가 작아져요.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열기구 속 공기의 온도가 높아져서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 공기의 밀도가 주위 공기의 밀도보다 작아져서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였을 때 공기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아 있다가 부피가 팽창하면요. 이제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지면서 가벼워져서 위로 뜨는 겁니다.
이건 무엇과 같냐면 너가 숨을 내뱉은 채 물속에 들어가면요. 자, 물속에 이렇게 가라앉아요. 자, 그런데 너가 숨을 크게 들이셨어. 그러면 다시 떠오릅니다. 이건 밀도가요. 물보다 너가 밀도가 커서 가라앉는 거고요. 너가 뜨는 이유는요. 숨을 들이마셨기 때문에 밀도가 물보다 작아서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공기를 가라면 기체 분자 온도수가 빨라지면서 부피가 팽창합니다. 그러면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지면 위로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여름철 햇빛이 비치는 곳에 놓아둔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온다. 오줌 싸개 인형의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인형에서 물이 나온다. 오줌 싸개 인형이 있는데요. 일단 가열을 합니다. 그리고 물에 담궈요. 자, 가열을 하게 되면요. 기체가 팽창하면서 쭉 물을 밀어냈다가 식히면 다시 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물이 이렇게 차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버리면요. 다시 여기 있던 기체의 입자가 막 충돌하면서 물을 밀어내요. 그럼 오줌 싸개 인형에서 이렇게 오줌이 나오는 겁니다. 물 묻힌 동전을 빈 병 입구에 놓고 병을 두 손으로 감싸면 동전이 움직인다. 자, 병에다가요. 동전을 올려놨어요. 물을 묻혀놨으니까 거의 밀폐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손으로 감싸지게 되면요.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기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서 기체가 팽창하면서 동전을 밀어내는 거예요. 꼭 닫아둔 빈 페트병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페트병이 찌그러진다. 자, 페트병이 있는데요. 원래 입자가 이 정도 운동했어요. 근데 냉장고에 넣어두면요. 온도가 내려갑니다. 입자 운동이 줄어들면서 내부 압력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바깥쪽 압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렇게 페트병이 찌그러지는 겁니다.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탁구공이 퍼진다. 자, 탁구공이 찌그러졌어. 이렇게 찌그러졌어. 그러면 뜨거운 물에 넣어버리면요. 이 안에 탁구공 안에 입자들이 막 움직이면서 여기를 쳐냅니다. 그럼 부피가 팽창하면서 펴지는 거예요. 피펫 윗부분을 막고 피펫의 중간을 손으로 감싸쥐면 피펫 끝에 남아있는 용액이 빠져나온다. 자, 피펫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이렇게 긴 대롱 모양의 유리관이에요. 얘를 씻으면 끝에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 있어요. 그럼 여기 손으로 감싸쥐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끝을 막아야 돼요. 끝을 막고 손으로 감싸주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그러면 얘가 팽창하면서 물방울을 밀어냅니다. 공기가 들어있는 고무 풍선을 액체 질소에 넣으면 풍선이 쭈그러든다? 액체 질소는 엄청나게 차갑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들어있는 놈을 액체 질소에 담그면 갑자기 온도가 확 내려가 버려요. 그럼 기체 분자 운동이 느려지면서 부피가 축소되게 됩니다.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꺼낸 유리컵 위에 고무풍선을 올려놓고 식히면 컵에 고무풍선이 달라붙는다. 자, 뜨거운 물에 담갔던 유리컵은요, 온도가 높습니다. 여기다 고무풍선을 올려놓으면요, 그 다음에 서서히 이 컵이 식어요. 그럼 온도가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면 분자 온도 속도가 줄어들면서 압력이 낮아져요. 그러면서 부피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풍선이 밀고 들어오면서 밀폐가 됩니다. 그래서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유리관 속에 잉크방울 이동,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플라스틱을 감싸시면, 즉, 자, 유리관 안에 여기다가 잉크방울 놓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플라스틱을 감싸시면요,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기체 분자 운동이 이랬던 놈이 이렇게 돼요. 그럼 내부 압력이 점점점 커집니다. 빵빵빵빵빵 때리면서 얘를 이렇게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잉크방울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체온에 의해 온도가 높아져서 플라스틱 속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시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어떻다? 증가한다. 이게 샤를의 법칙이다. 무엇이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의 부피는 커진다. 이게 바로 샤를의 법칙이다. 샤르로빠의 법칙이다. 기억해 놓으세요. 자, 보일, 샤를의 법칙을 총정리해 봅시다. 보일의 법칙은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를 측정한 거고요. 샤를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를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압력은 pressure, P로 표시할 거고요. 부피는 볼륨, V로 표시할 거고요. 온도는 temperature, T로 표시할 겁니다. 보일의 법칙을 정리해 봅시다.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를 보는 거예요. 자, 1기압일 때 1리터라고 합시다. 1리터. 다음 기압이 2배로 증가했어요. 2기압일 때 부피는 2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2분의 1리터. 자,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감소한다. 서로 반비례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다. PV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자, 압력이 작을 때는 부피가 크고요.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집니다.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진다. 반비례. 마찬가지로 P를 여기다 놓으면요. Y축에 놓으면 자, 부피가 작을 때는 압력이 크고요. 부피가 클 때는 압력이 작은 거예요. 부피가 크면 압력이 작은 거다. 서로 반비례다. 자, 세 번째. 자, 3기압으로 기압을 높였습니다. 그러면 부피는 3분의 1리터가 돼요. 자, 압력을 크게 하니까 부피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감소되죠.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P값과 V값을 곱하면 1이 나오죠? 여기도 P값, V값 곱하면 1이 나오죠? 그래서 PV값이 일정하다. 이게 보일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P1, V1은 P2, V2도 성립하네요. 둘이 같죠? 공식을 정리해보면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일정합니다. PV 일정. 다음 P1, V1은 P2, V2다. 이 값은 어떻다고요?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압력 부피 그래프, 부피 압력 그래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샤를 법칙,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체크한 거예요. 우리가 0도씨 1기압일 때 부피를 V0로 놓읍시다. 0도씨 1기압일 때 부피. 이걸 기준 부피라고 합니다. 기준이에요. 자, 1도가 올라가면요. 이렇게 한 조각이 늘어나는데요. 이 한 조각의 부피에 해당되는 게 이 0도씨 1기압일 때 부피의 27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0도씨 1기압일 때 부피를 273조각을 내요. 자, 이렇게 조각을 냈을 때 1도 높아질 때마다 한 조각씩 부피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의 부피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면 V0 플러스 0도씨 1기압일 때 부피 플러스 늘어난 부피 원래 V0에 273분의 1만큼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2도씨가 되면요. 두 조각이 붙어요. 그러면 원래 부피에 273분의 2만큼 증가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2로 바뀌겠네요. 쭉 가서 273도가 되면요. 273조각이 붙어요. 그러면 원래 부피가 V0인데요. 자, V0에 273분의 1, 2, 3, 4, 5, 6, 7에서 273조각이 붙는 거야. 그럼 총 부피가 어떻게 되죠? 그쵸? 2V0가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273도가 되면 부피가 2배가 돼요. 자, 이번엔 거꾸로요. 온도가 1도 낮아지면요. 한 조각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줄어든 게 V0 곱하기 273분의 마이너스 1. 그럼 원래 부피가 V0인데요. 얘는요. V0에 273분의 마이너스 1만큼 줄어들게 돼요. 이건 원래 부피, 이건 감소된 부피. 그럼 온도가 쭉 내려가서 마이너스 273도가 되면요. V0 플러스 V0 곱하기 273분의 마이너스 273조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V0가 되네요. 그럼 전체 부피가 제로가 돼야 돼요. 합치면. 자, 그런데 그 전에요. 다 액체나 고체로 변하기 때문에 기체 부피가 제로가 되는 경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공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온도에서 부피는요. 원래 부피에다가요. 원래 부피에 273분의 1, 2, 3, 4, 5, 6, 7, 즉 섭씨 온도만큼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건 원래 부피, 요건 늘어난 부피.
이 둘을 합쳐서 우리가 전체 부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도씨 때 부피가 V0였는데 273도가 되면 V0 플러스 273분의 273 V0가 되면서 2V0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3도가 되면 원래 부피가 제로가 돼야 되지만 그 전에 액체나 고체로 다 변하기 때문에 부피는 0이 되지 않는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 주사기의 피스톤을 뒤로 당겨서 이렇게 당겨서 피스톤의 끝을 60ml에 맞추고 주사기와 압력기를 연결합니다. 주사기의 피스톤을 누르기 전 압력계의 눈금을 확인합니다. 탄실험실에서 대기압은 기본적으로 1기압이에요. 자, 압력계의 눈금. 대기압이 작용할 때 압력계의 눈금이 0인 경우에는 1을 더해서 읽는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자, 이미 지구에 의해서 기압이 1기압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압력계에 0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뜻은 이미 대기압이 1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압력계의 게이지가 0을 표시하고 있으면 1기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0인 경우에는 일단 1을 더해서 읽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기압이 1기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압력계에 따라 초기 눈금값이 0 또는 1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사기의 피스톤을 눌러 압력계 눈금을 0.5기압씩 높이면서 주사기 속 공기의 부피를 측정합니다. 피스톤을 서서히 눌러 압력계 눈금을 높이면 주사기 속 공기에 작용하는 압력이 증가해서 기체 입자의 충돌수가 증가하므로 주사기 속 공기의 압력이 커집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기를 눌러서 계속 2분의 1 기압씩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압력 게이지가 커지도록. 그러면 부피가 점점점 줄어들겠죠, 이쪽으로. 자, 압력에 따른 공기 부피 변화 봅시다. 공기의 압력이 1에서 1.5가 되니까요. 부피는 60에서 40으로 감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되니까 부피는 감소한 걸 알 수가 있네요. 압력을 점점점 증가시키면요. 부피는 점점점 감소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60ml일 때 압력이 1기압이면 1.5기압이 돼서 압력이 커지면요. 부피는 40으로 감소하고요. 압력이 2배가 되면요. 부피는 절반이 되고요. 압력이 3배가 되면요. 부피는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서 부피와 압력 그래프는요. 서로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압력과 부피 곱한 값은요. 항상 60이네요. 자, 압력과 부피 곱한 값은 항상 60이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 곱한 값은 항상 어떻다? 그렇다 같다.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할수록 공기의 부피는 감소하고요. 온도가 일정할 때 공기의 압력 곱하기 부피는 항상 어떻다?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래서 PV는 어떻다? 일정하다. P1, V1은 P2, V2다.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기체의 부피는 압력이 증가하면 감소하고 압력이 감소하면 증가한다. 서로 반비례한다.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압력과 부피의 값은 일정하다. 바로 요 얘기입니다.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를 60ml 조절한 다음 추를 한 개씩 올려놓으면서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를 측정합니다. 추 한 개에 의한 압력은 1기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추가 한 개일 때 부피가 60이었어요. 2기압이 되니까 부피가 30. 자, 얘가 2배 되니까 얘는 2분의 1배 됐죠? 얘가 2배 되면 얘는 2분의 1. 즉, 압력이 2배가 되면 부피는 2분의 1이 된다. 압력이 4배가 되면 부피는요, 4분의 1배가 돼요. 그러면서 압력 곱하기 부피값은 동일하게 됩니다. 다시 보일의 법칙은 뭐라고요?
PV는요,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P1, V1은요, P2, V2예요. 그 다음 압력이 커지면요, 부피는 감소하고요. 압력이 작아지면요, 부피는 커지면서 서로 무슨 관계? 그렇죠. 반비례다. 반비례 관계다. 한쪽이 커지면 한쪽은 작아지다. 다시 이게 뭐다? 그렇지. 보일의 법칙이다. 자, 보일의 법칙은 무엇이 일정해야 돼요? 그렇죠.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다. 서로 반비례다. 잘 기억해내세요. 자, 이번에는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입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씌운 고무 풍선의 크기 변화. 삼각 플라스크의 입구에 고무 풍선을 씌웁니다. 삼각 플라스크를 뜨거운 물, 즉 온도를 높인 물이 담긴 수에 넣고 고무 풍선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고무 풍선의 크기가 점점점 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뜻은 온도가 높아지면요, 기체 분자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충돌 횟수가 커집니다. 충돌을 많이 하니까 내부 압력이 커지면서 부피가 팽창하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과정 2의 삼각 플라스크를 얼음이 담긴 수에 넣고, 즉 온도를 낮춥니다. 고무 풍선의 변화를 관찰한다. 고무 풍선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온도가 낮아지니까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가 느려지고요. 풍선 내부의 충돌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부피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는 증가합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는 감소합니다. 이게 샤르르 법칙이에요. 그러면 샤르르바의 법칙은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부피가 커집니다. 무엇이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다음 온도가 낮아지면요, 기체 부피도 작아집니다. 무엇이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이게 샤르르바의 법칙이에요. 자, 실험을 봅시다.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 일정한 압력에서 공기 75ml가 들어있는 주사기의 입구를 고무막이로 막습니다. 막아놨어요. 자, 실온의 물 20도씨고요. 실온은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란 뜻입니다. 20도씨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주사기를 넣고요. 물을 가열해서 40도, 60도, 80도가 되었을 때 주사기 속 공기의 부피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요, 부피도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온도가 20도씩 증가할 때마다 부피는 얼만큼 증가했나요? 그렇죠. 5mm씩 증가했습니다. 온도가 20도 높아질 때 공기의 부피는 5ml씩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면 온도가 20도 높아질 때 부피는 5mm 증가, 온도가 20도 높아질 때 부피는 5mm 증가, 온도가 20도 높아질 때 부피는 5mm 증가. 즉 온도가 증가할수록 부피가 증가합니다.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일정량의 기체 부피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가 샤르르의 법칙이다. 샤르르의 법칙은 온도와 부피가 어떻다? 그렇지. 비례한다. 이 뜻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압력이 변할 때 기체의 부피 구하기.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하면요, 부피는 감소합니다. 보일의 법칙이죠? 다음, 무엇이 일정해야 되죠? 그렇죠. 온도가 일정할 때입니다. 0도씨 1기압에서 어떤 기체의 부피가 90이었어요. 같은 온도, 즉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3기압으로 변하면 이 기체의 부피는 몇 밀리리터가 되는지 구하시오. 일단 1기압이니까 얘가 P1입니다. 자, P1일 때 부피가 V1이고요. 압력을 3기압으로 높였으니까 얘가 P2입니다. 그러면 나중 부피는 얼만큼 되겠는가? V2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일의 법칙은 PV 값은 어떻다고요? 일정하다고요. 보일의 법칙은 P1, V1은요. P2, V2다. 자, 그리고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 요 법칙을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P1, V1은요. P2, V2다. 그럼 P1 여기 있죠? 1기압. V1 여기 있죠? 90. P2 얼마예요? 그렇죠. 3. 그러면 V2. 자, 이렇게 되면 V2가 30이 나오죠. 그래서 30ml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다음 2번 기체 부피가 변할 때 압력 구하기. 25도씨 2기압에서 공기의 부피가 15ml, 같은 온도에서 부피가 60으로 변하면 공기의 압력은 몇 기압이 되는가? 다시 PV는 일정. 보일을 쓴다. 왜 보일을 쓸까? 같은 온도니까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를 측정한 게 보일입니다. 다음 P1, V1은요. P2, V2다. 자, 그러면 풀어봅시다. P1, V1은요. P2, V2다. 자, 온도는 일정하고요. 이 기압이 P1, 처음의 기압, 처음의 부피가 V1, 나중 부피가 V2, 그럼 공기의 압력, 나중에 공기 압력을 P2 이렇게 정의내리면 돼요. 그러면 P1은요 2기압이고요. V1은요 15고요. P2는 모르겠고요. V2는 60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요 P2는요 0.5기압이 나와요. 자, 이쪽이 30이니까요 됐죠? 60분의 30. P2는 60분의 30이 돼서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다른 문제 또 풀어봅시다. 0도씨 1기압에서 수소 기체의 부피가 5리터고요.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2기압으로 변했고요. 기체의 부피는 얼마인가? 자, 1기압, 처음의 기압 P1. 같은 온도니까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 변합니다. 무슨 법칙? 보일의 법칙. 압력과 부피는 어떻다고요? 반비례하고요. PV는 어떻다고요? 그렇죠. 일정합니다. 다시 P1, V1은요. P2, V2. 자, P1이 이거고요. 이게 V1입니다. 처음의 부피. 자, 이게 P2네요. 그러면 P1, V1은요. P2, V2입니다. P1이 1이고요. V1이 5입니다. V1 5. 자, P2가 여기 있네요. 2 곱하기 V2. 그러면 V2는요. 2분의 5가 되죠. 그래서 2.5 리터.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다음 2번 25도씨 3기압에서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의 부피가 15ml,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1기압으로 변하면 기체의 부피는 몇 ml가 되는지 구하시오. 다시 P1, V1은 P2, V2다. 요게 P1이죠. 이게 V1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P2예요. 자, P1이 3, V1이 15ml, 다음 P2는 1, 그럼 V2는 얼만가? 자, V2는요. 3 곱하기 15니까 45ml.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다음 3번 25도씨 2기압에서 산소 기체의 부피가 400ml, 같은 온도에서 산소 기체를 부피가 200ml 용기에 그대로 옮겨 담으면 기체 압력은 얼마가 될까? 역시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보일의 법칙이에요. P1, V1은요. P2, V2다. 그럼 여기가 P1이죠. 여긴 V1이고요. 이건 V2입니다. P1은요. 2. V1은 400이네요. 다음 P2요. 몰라요. 구하는 거죠.
V2는 200. 그러면 P2는 얼마 나오죠? 지워지고 지워지고 그 다음에 지워지고 그러면 P2는 4가 나오네요. 4기압. 다음 4번 0도씨 1기압에서 기체의 부피가 50ml입니다. 1기압 P1 부피 V1 50 같은 온도에서 압력을 변화시켜 이 기체의 부피를 200으로 만든대요. V2 그럼 P1 V1은요 P2 V2가 됩니다. 자 P1이 1이네요. V는 50이고요. P2는 모르겠고요. V2는 200이에요. 그러면 P2는요 200분의 50이 되죠. 그러면 4분의 1기압 0.25기압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앞의 내용들을 좀 보충 설명해 볼게요. 보일의 법칙에 관한 현상. 감압 용기 속, 즉 압력을 감소시키는 용기란 뜻입니다. 과자 봉지의 변화. 그림과 같이 일정한 온도에서 감압 용기에 과자 봉지를 넣은 후 용기 속 공기를 빼냅니다. 자, 용기 속에 공기 입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입자를 빼내게 되면요 이 내부 기압이요 낮아집니다. 원래 봉지는요 봉지가 이렇게 있었으면 외부 기압이 1이라면 내부 기압도 1이기 때문에 봉지의 모양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공기를 이렇게 감압 용기에서 빼버리면요 외부 기압이 2분의 1이 돼버려요. 자, 내부 아까 얼마였죠? 그렇죠, 1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내부 기압은 1인데 그대로인데 외부의 기압이 작아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이 힘이 약한 거예요, 외부가. 그러면 내부에서 이렇게 밀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기가 팽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외부 기압과 같아질 때까지 팽창합니다. 그래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요. 감압 용기 속 공기를 빼내면 감압 용기 속 기체 입자 개수가 감소합니다. 원래 6개였는데 2개가 빠져나가면 입자 개수가 줄어요. 감압 용기 속 기체 입자의 충돌의 수가 감소합니다. 아까 8개가 충돌했는데 이번에는 6개가 충돌하니까 그만큼 충돌의 수가 감소하는 거예요. 감압 용기 속 기체 압력이 감소되고요. 과자 봉지의 외부 압력이 감소됩니다. 아까 1이라는 압력이었는데 이제 2분의 1로 줄어든 거야. 과자 봉지 속 기체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과자 봉지의 크기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내부 압력은 그대로인데 외부 압력이 줄어드니까 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과자 봉지 속 기체 입자의 충돌의 수가 서서히 감소되면서 과자 봉지 속 기체 압력이 감소되고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팽창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고무풍선을 넣은 주사기예요. 주사기 안에 고무풍선을 넣어놨습니다. 그림과 같이 일정한 온도에서 작게 분 고무풍선을 주사기에 넣고 주사기 끝을 막은 후 피스톤을 누릅니다. 그러면 고무풍선의 크기가 작아져요. 다시 봅시다. 고무풍선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외부 압력이 1일 때 고무풍선의 내부 압력도 1이었던 거예요. 서로 압력이 같아서 모양이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꽉 눌러버리면요 압력이 증가돼요. 자, 외부 압력이 1에서 2로 증가되면요 자, 내부는 상대적으로 아까 1의 압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압력이 더 크죠? 그렇죠, 외부 압력이 더 큽니다. 그러면 쭉 눌려 들어가서 부피가 줄어들어서 외부 압력 2만큼 내부 압력이 될 때까지 부피가 줄어드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주사기의 피스톤을 누르고요. 주사기 속 기체 부피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주사기 속 기체 입자의 충돌의 수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원래 주사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풍선이 여기 있었고요. 원래는 입자가 이렇게 충돌을 했어요. 공간이 넓었을 땐. 그런데 피스톤을 누르면서 피스톤이 밀고 들어와요. 안쪽 입자 개수는 같은데 공간이 작아지니까 충돌의 수가 증가됩니다. 더 많은 충돌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피스톤 안에 압력이 증가됩니다. 피스톤의 압력이 증가되니까 여기 고무풍선을 눌러요. 그러면 고무풍선을 누르는 압력이 증가합니다. 2배로. 그러면 내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풍선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주사기 속 기체의 압력이 증가하고요. 따라서 이건 고무풍선의 외부 압력이 증가되는 겁니다. 고무풍선 속 기체의 부피가 감소되고요. 고무풍선 크기가 점점 감소돼요. 고무풍선 속 기체 입자의 충돌수가 증가해서 결국은 같이 이 기압이 될 때까지 맞춰지는 겁니다. 고무풍선 속 기체의 압력이 증가돼요. 다음 샤르의 법칙과 관련된 현상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오줌 싸개 인형의 원리. 오줌 싸개 인형을 뜨거운 물과 찬물에 넣었다가 꺼낸 다음 인형의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인형에서 물이 나온대요. 다시 봅시다. 일단 뜨거운 물에 넣으면요, 이 오줌 싸개 인형 내부에 있던 기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압력이 증가해서 물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다가 다시 찬물에 집어넣으면요, 자, 입자 운동 속도가 줄어들면서 압력이 감소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바깥쪽 물이 더 압력이 센 거니까 물이 이렇게 기어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위에 부어버려요. 그러면 다시 기체 분자 운동 속도가 활발해지면서 미친듯이 벽을 때려 나갑니다. 그럼 내부 압력이 커져요. 그러면서 물을 쭉 밀어내면서 오줌이 쭉 나오는 거예요. 오줌 싸개 인형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인형 속 공기의 부피가 증가하면서 작은 구멍으로 공기가 나옵니다. 인형을 다시 찬물에 넣으면요, 인형 속 공기의 부피가 다시 감소하면서 물이 다시 기어 들어가요. 인형에 다시 뜨거운 물을 부으면요, 인형 속 공기의 부피가 증가하면서 얘가 증가하면서 내부 압력이 커지면서 물을 밀어냅니다. 다음 피펫 끝에 남은 용액 빼기. 그림과 같이 피펫의 윗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막고, 피펫은 긴 유리관이에요. 여기 물방울이 맺혀 있어요. 그럼 이 끝을 막고요, 중간에 손으로 감쌉니다. 그러면 피펫 끝에 남아있던 용액이 빠져나와요. 왜냐하면 체온에 의해 온도가 높아져서 피펫 속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피펫이 이렇게 있으면요,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요, 끝을 막았습니다. 손으로 감싸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체 분자들이 미친듯이 뛰어다녀요. 그러면 내부 압력이 어떻다고요?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밀고 나가요. 그럼 물방울이 뚝 하고 떨어지면서 피펫에 있는 물방울을 제거하는 거예요. 공기가 든 고무풍선 쭈그러들기. 그림과 같이 공기가 들어있는 고무풍선을 액체 질소 마이너스 196도 정도 됩니다. 자, 여기 넣으면요, 고무풍선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쭈그러들어요. 왜냐하면 액체 질소에 의해 온도가 낮아서 고무풍선 속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자, 원래 고무풍선 속에 있던 공기 입자는 상온에서 이 정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질소에 넣어버리면요, 마이너스 196도가 되면서 온도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럼 2차의 운동 속도가 느려집니다. 벽을 충돌하는 횟수도 줄어들면서 내부 압력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유리컵 속 기체 부피 변화 확인.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꺼낸 유리컵 위에, 그러면 이 유리컵은요, 온도가 지금 높을 겁니다. 그러면 입자가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을 거고요, 내부 온도가 높으니까 압력도 컸을 겁니다. 이 위에 공기가 들어있는 고무풍선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얼음이 담긴 수조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얼음이 있으니까요, 수조의 온도는 떨어질 겁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분자의 운동 속도가 줄어요. 그러면 아까 이렇게 벽을 여러 번 치던 게 조금밖에 못 쳐요. 그러면 내부 압력이 줄어듭니다. 유리컵 속에 풍선이 빨려 들어가요. 원래 대기압이 1기압이고요. 안쪽도 1기압이었다가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서 부피가 줄어들고 압력이 줄어드니까 내부 기압이 2분의 1기압밖에 안 돼요. 아까는 1이라는 힘과 안쪽 1이라는 힘이 서로 평행을 이뤘다면 이번에는 외부가 1이라는 힘이고 내부가 2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밀고 들어와 버리면서 풍선이 이렇게 빨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얼음에 의해 온도가 낮아져서 유리컵 속 기체의 무엇이 부피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요, 기체의 부피는 어떻다고요? 감소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